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김유미 노무사님 유튜브 영상, 네, 잘 봤습니다. 아, 네.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인사평가의 그 두 가지 큰 방식이죠. 상대평가랑 절대평가. 네네. 대표적인 두 가지죠.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. 뭐 단순히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요. 그렇죠. 각 방식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걸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. 각각의 특징, 그리고 이게 우리 조직에는 어떤 의미일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거요. 좋습니다. 그 평가 방식이라는 게 사실 조직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기도 하거든요. 오, 보내주신 영상 내용 보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네, 좋습니다. 그럼 영상에서도 제일 뭐랄까 보편적이라고 나온 상대평가부터 시작할까요? 네, 그게 좋겠네요.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 특정 그룹 안에서 서로 비교해서 순위 매기는 거 맞죠? 맞습니다. 그래서 선별형 인사평가라고도 부르고요. 사람을 가려내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. 아, 선별형. 네, 장점이라면 평가 기준을 아주 막 세세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. 아, 비교만 하면 되니까요. 그렇죠?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이나 아니면 점수를 좀 후하게 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네. 관대와 경향. 네, 그런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승진이나 보너스처럼 자원이 좀 제한적이잖아요. 그렇죠. 다 줄 순 없으니까. 네, 그럴 때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배분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.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확실히 그 제한된 자원을 나눌 때는 편리한 면이 있겠어요. 근데 영상 보면 단점도 딱 짚어주던데요? 그렇죠. 단점도 분명히 있죠. 예를 들어 그 비교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다.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은 아니 내가 왜 2등수지? 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요. 맞아요. 특히 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있잖아요. 음. 그런 데서는 오히려 서로 너무 경쟁만 하다가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아, 팀워크 같은 거에도 좀 안 좋을 수 있겠네요. 네. 그리고 개인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거나 교육 효과 측면에서는 좀 미미하다. 이런 지적도 있고요. 네네.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했었죠. 바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방식이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. 아, 상대평가가 선별에 좀 더 가깝다면 절대평가는 개발 쪽이다. 이렇게요? 네, 정확합니다. 무게중심이 좀 다르죠. 그렇군요. 절대평가는 그럼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준, 뭐 목표 같은 거겠죠. 네, 기준이나 목표요. 그걸 개인이 얼마나 달성했냐 이걸 보는 방식인 거네요. 개발형 인사평가. 이름이 딱 와닿는데요. 그렇죠. 개인의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니까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?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동료랑 막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겠죠. 아, 네. 그래서 조직 내에서 좀 불필요한 갈등 같은 게 줄어들 수 있고요. 또 평가 기준이 절대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. 네.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뭘 봐야 할지가 좀 명확해지죠. 아, 평가자도 편하겠네요. 네.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바로 개인의 어떤 강점, 약점, 아니면 뭐가 더 필요한지,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걸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. 와, 그럼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에는 정말 유리하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런 구조인 셈이죠. 와, 듣고 보니까 개인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라면 정말 설깃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것도 뭐 만능은 아니라고 영상에서 그러잖아요. 맞아요.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 자체를 만드는 게 엄청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. 네, 그게 사실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죠. 기준 설정의 어려움. 그리고 또 순위를 막 강제로 나누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좋은 점수 받거나 네, 관대와 경향이죠. 아니면 그냥 다 중간 점수에 몰려버리는 중심화 경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? 맞습니다. 그렇게 되면 평가가 좀 무력화될 수 있죠. 변별력이 떨어지니까요. 아, 이러면 또 곤란한데요. 그리고 자원이 제한적일 때 나누기도 좀 애매해지겠네요. 상대평가처럼 딱 순위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. 네, 맞아요. 그게 절대평가가 가진 딜레마입니다. 이상적인 목표랑 또 현실적인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. 기준 설정도 어렵고 평가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경향도 관리해야 하고 또 보상 배분 문제도 있고 쉽지 않네요. 네, 그렇죠. 결국 정리해보면 상대평가는 사람 가려내고 자원 나누는 데는 좋은데
구성원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거나 사기 문제가 있을 수 있고, 네. 절대평가는 개인 성장에는 좋은데 기준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평가가 좀 느슨해질 위험이 있다. 아, 이거 참 양날의 검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어떤 게 더 좋아요? 이렇게 묻기보다는요.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근본적인 질문이라면요. 우리 조직이 이 평가라는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. 아, 평가의 목적. 네, 구성원들 성과를 정말 엄격하게 딱 가려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을 돕는 게 우리 조직의 더 중요한 목표인지. 성과 변별이냐? 아니면 육성이냐? 그렇죠. 이 평가의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해야 우리 조직에 어떤 평가 방식이 더 잘 맞을지 그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번 그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